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 내를 계속 꽤 많이 말하지 않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수줍기라도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마실 차는 2007년 만전 만림이고요. 제가 윤차까지 해서 가져왔어요. 세차까지 해서. 옆에 더 뭘 두고 싶지 않아서 하고, 요즘 차판이 뜸한 이유가 되게 웃깁니다. 차판을 사용하면 물이, 그 차판에 있던 물이 그 호스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이제 큰 퇴수통에 들어가거든요. 전 그 퇴수통을 4리터짜리 주전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전자 원래 물 따르는 곳으로 삽관을 해가지고 흘러 들어가게. 그러면 뚜껑도 늘 닫혀 있는 상태니까 괜찮고, 의자와 의자 사이에 뚜껑 끼게 넣어놔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아서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때가 되면 물을 비워야 되는데요. 저 4리터 주전자에 보통 3리터 정도, 3리터 이상 차면 이제 약간 찰방찰방하게 차면 꽤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를 굽혀서 그거를 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서 버리는 게 저에게 약간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달까? 점점 아주 작은 일에도 조심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 지금 내 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괜히 뭐 탈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차판을 이용하는 것을 습식 우림이라고 하고요. 얘를 건식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우리 욕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식, 건식. 물을 두다 물을 쓰지만, 네,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게 해놓고 그분을 관리하는 게 건식이고, 습식은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쓰는 것이 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공부차식 우림, 뭐 이렇게 중국 차들을 우릴 때는 대부분 습식 아니면 건식인데요. 그것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저는 차판이 없는 채 꽤 오래 건식으로 우렸고, 건식 우림의 경우에 이제 능숙하지 않으면 찬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럴 때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뭐 호승, 다반, 뭐 승반 이렇게 밑에. 근데 저는 호승, 다반, 승반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 같아요. 습식과 건식의 중간? 왜냐면 물이 충분히 흐르고 그 차자리가 끝날 때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따라진 물을 또 버려야 되고, 전 쟁반도 쓰고요. 접시도 씁니다. 근사한 뭐 호승이나 승반, 다반, 다 비슷한 것들인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쓰면 좋긴 한데요. 대부분 저와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다리를 아주 근사하게 약간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것에 잘 신경을 못 써요. 그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아이고 번거로워서 차 못 마시겠네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편이라 제가 제 상황에 그때그때 제 상황에 맞는 최대한 간편한 찻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차를 즐겁게 편하게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한쪽에서도 마실 수 있고 밥 먹는 자리 옆에서도 마실 수 있고 밥 먹다가도 좀 우려서 마실 수 있고 집안일 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전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전천후 다구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구입하고 선물도 받고 뭐 이렇게 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부피가 큰 것들은 너무 다양하게 갖고 있기 힘드니까 다 줄이다 보니 차판 하나만 남았어요. 밑에 이제 어떤 받침용으로 쓰는 것을. 근데 저는 이때 건식 우림을 할 때 호승이나 승반이 없어도 그냥 접시들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너비가 맞는 접시를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뭐 그날 사용할 다구가 다 들어가는 접시가 없다. 그러면 따로따로 접시 3개 쓰셔도 되고요. 내가 그날 뭐 물을 많이 쓰는 그래도 자사오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이라도 끼얹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물을 많이 쓰는 차를 뭐 다구를 사용하거나 차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면 높이가 약간 이렇게 높이가 있는 볼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냥 깔고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 깔고 쓰셔도 되고 굳이 접시 아니어도 쟁반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것들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특히 식기들을 도자기로 된 특히 한국 작가분들이 만든 도자기들이라고 말하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고 가격대도 되게 많고요. 엄청 근사하거나 멋진 거 아니어도 많고요. 또 저는 원래 나에게 세트는 무리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있는 것과 잘 어울리는 것들 기준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루 잘 써요. 애들도 다 구입 시기가 다 다르고 그래도 그냥 한꺼번에 잘 쓰고 구입 시기, 구입처 만든 작가분도 다 다르고 요것은 토림도에서 나온 흑유 개환이고요. 아니 흑유 수구고요. 이것도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된 거, 4년 5년 4년은 된 것 같아요. 최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노산도방에서 만든 이 접시. 그냥 식기로 써요. 저 엊그저께는 카레도 담아 먹었고요. 네, 그렇게 쓰는 접시. 그리고 요거는 얘도 한 5년 정도 된 노산도방의 찻잔. 그리고 얘는 작년에 묘차에서 구입한 자사오, 좀 작은 실용호. 두루 뭐 다구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하셔도 차를 마시다 보면 금방 늘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쓰는데 누구는 뭐 어디 거 너무 좋더라, 어디 거 너무 근사하고 너무 마음에 들고 다 사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전혀 뭐 무리가 없으시다면 많을수록 좋죠. 예쁜 것을 보면 눈이 즐거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몇 개 없어서 너무 내 찻자리는 빈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나 창피하다거나 뭐 이런 마음은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차 마시고 시작하고 처음에는 개완도 못 쓰고 좌사우도 물론 없었고 그래서 표율배와 500ml짜리 표율배와 쪽 150ml 정도 되는 유리 다관이 있었거든요. 그거 썼어요. 그걸로 꽤 오래 쓰다가 1년 이상 더 이상 다른 다구를 못 사다가 자사오를 산 것도 중국 다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3년 정도 돼서 산 것 같고요. 개완도 2년은 된 것 같아요. 구입을 한 게. 1년 이상 된 다음에 개완을 처음 구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다구들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계속 늘어나요. 마시다 보면 절로 늘게 되고 또 막 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과거에 사용하던 것들을 잘 안 쓰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중간중간 많이 정리를 했어요. 내가 왜 수납과 정리의 기본 중에 하나가 잘 버리고 늘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부분에는 그것들을 적용을 잘 하거든요. 어떤 분야에는 다구에는 잘 적용합니다. 차는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 안 쓰는 것들, 손이 잘 안 가는 것들은 정리를 쭉 해왔고 정리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약간 들어요. 아, 내가 급하게 결정한 것들은 손이 덜 가는구나. 깨닫는 어떤 이런 거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취향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예쁜데 쓰기에는 이게 더 좋구나.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나는 보기에 예쁜 게 더 중요해. 나는 사용감이 편한 게 더 중요해. 뭐 이런 것들. 시각적인 즐거움도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쓸 때의 어떤 편의도 되게 중요하고 또 가격이 중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가격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만 사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두 개씩, 세 개씩 사야 되고 세트로 사야 되면 그 단위 금액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만.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잔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모두 하나씩. 하나씩. 정말 다양하게 몇십 개 되는 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도 각자 원하는 잔을 고르라고 하면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아마 싫어하시겠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좀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뭐 세트로 다 구매하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제 기준이고요. 저도 약간 다구장도 되게 근사하게 잘 갖춰져 있고 풀세트로 이렇게 쫙 있고 이거 저도 부럽기도 하고 아우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제 형편에 맞춘 어떤 스타일일 뿐이죠. 최근에 일본 소설 2개를 오늘 마쳤어요. 그거 병렬식 독서인가? 뭐 이렇게 부르던데. 다양하게 한 번에 여러 개 읽는 거. 책이 안 읽힐 때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읽다가 안 읽히면 저거 읽고 막 이렇게. 근데 2권을 읽었는데 하나는 내가 알던 일본 장르 소설이었고 하나는 나는 이런 일본 소설은 안 만나본 것 같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책을 내가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읽었으니 그쪽의 풍경은 하나인가를 읽기 시작했다가 책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제가 잘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이걸 못 읽다가 다시 읽으려고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제가 가끔 책 이게 뭐라고라는 팟캐스트를 홍보하잖아요. 자발적, 그리고 대가가 없는 자발적 홍보죠. 이걸 들었었거든요. 팟캐스트에서. 최근 한 게 아니고 좀 됐는데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앞으로 거슬러 가면서 다 몰아서 들었어요. 막 시간 날 때마다. 왜 차를 마시거나 이럴 때보다는 책이 안 읽힐 때, 집안일을 할 때, 이동 중에 이렇게 진짜 부지런히 들었는데 이 책도 내 읽어봐야 될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작가의 이력만 봐서는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신데요. 우리 특히 뭐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저는 그 장애우든 약간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만 묶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 둘 다 약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어떻게 표현하면 일반인과 장애인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니까. 밀어내는 행위잖아요.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밀어내는 행위. 그렇다면 둘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벗우자를 써서. 근데 그것도 약간 너무 자기적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강요가 되고 지칭한 단어라고 되기에는 그쪽에서도 사실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네 친구냐? 야, 너 내 몸 멀쩡한 거 빼놓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왜 네 친구냐?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은 그런 단어들이 저는 다 싫거든요. 네, 그런 이제 눈으로 구별되는 어떤 질환이나 질병 혹은 불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누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마음이 고장나거나 신경기가 고장나거나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우리 그거 따로 지칭해서 부르지 않잖아요. 뭐 마음이 병들고 불편하고 고장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사회 속에서 더 어떤 뭐 이런 분노나 어떤 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되게 이상하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의 기준이 지극히 표면적이고 지극히 외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은 시각적인 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란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더욱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읽어보려고요.
멋지네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텍스트가 있다. 이론과 지식에 전적으로 기대어 쓴 텍스트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론과 지식에 선행하는 삶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힘으로 쓴 텍스트가 있다. 이론과 지식으로 쓴 텍스트에는 논리적 엄밀성이 있지만 머리가 아니라 살갗으로 파고드는 떨림이 없다. 삶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면한 후에 쓴 텍스트에는 논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담은 진심이 있다. 논리적 글은 두뇌로 쓸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글은 삶으로만 쓸 수 있다. 이 책은 삶으로 쓴 텍스트이다. 나는 삶으로 쓴 텍스트를 사랑하고 심지어 존경한다. 어, 지금 추천사거든요. 방금 이거는 노명우라는 사회학자가 의 말이고, 또 이것도 너무 좋네요. 네.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장애물들을 나 자신은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인생의 어떤 길목에서 우리 역시 한 번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걸려 넘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척 애써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실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이 책은 실격당했다는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두를 위한 책이다. 김원영의 변론을 통해 우리는 넘어진 삶을 일으키는 법,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계속 걷는 법. 점심을 안 먹고 차를 마셨더니 띵! 이럴 때 누가 달걀 후라이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달걀 후라이 장인이 있는데 출근했네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서 짜자자잔 다식을 준비했습니다. 참 현명하죠?
이거 맛있어요. 모나카, 인절미 모나카 인절미. 쫀득쫀득. 전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싫어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소비하는 심리가 너무 싫었어요. 오체 투지, 오체 불만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와 희망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응원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까지는 좋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보내야 되는 응원과 격려와 존경과 살아내고 있는 모두에게 보내야 되는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기적과 놀라움. 근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저 그거 많이 배웠거든요. 쟤보다는 네가 나으니까, 쟤보다는 네 상황이 더 좋으니까 너는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뭐, 뭐 논리를 정하고 어떤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나 대조가 아닌, 분석을 위한 비교나 대조가 아닌 일상에서의 비교와 개인들끼리의 비교는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싫어요. 정말로 싫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
상대적인 열등감과 박탈감, 이런 것들은 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료로 삼자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연료로 삼아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의지를 북돋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효과적이죠. 근데 그것도 모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경쟁심이 강한 일부에게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효과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효과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달하면 괜찮아요. 잘 되면 괜찮아요. 잘 못 되면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거든요. 지난번에 아들러의 인간이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들러 인간이에도 보면 우월의식, 열등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나 스스로도. 아이에게 가르칠 때도. 물건끼리 가격을 비교하고 성능을 비교하고 하는 것은 물건끼리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속사정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면만 가지고 비교하고, 그걸로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하고, 상대,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은,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예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러기는 너무 힘들고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약자를 자꾸 무시하고, 동정하고, 또 강자에게 이렇게 굽실거리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의 논리만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힘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사회가 자꾸 그렇게 되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것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각 차이가 있을 테고,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비교들이 그게 쉽고 빠르고 바로 확인되니까 너무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험하고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상처 입힙니다. 그 상처가 어떤 화살이 저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모두 상대적인 강자임과 동시에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이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되게 예민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같다. 그때, 그래?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더 어떤 깊이 공감하고 싶고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고 뒷짐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어쨌든 네,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 주고 뭐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 행동, 표정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근본적인 것부터 변화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의식해서 나 하는 것들은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분명히 의식적으로 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완전히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서 우러날 텐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무엇을 찾아보고 알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의식적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더. 좀 말하자면 궁극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가 공부를 시키지도 않고 엄마 말이니까 들어야지 이딴 얘기 안 하는데도 엄마가 요구하는 게 훨씬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걸 바라지 않아. 네가 어떤 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엄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게 언제가 한시적이고 언제까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친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몇 등 해라가 더 쉽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그렇긴 해요. 이 차가 원래 이런 맛이었나? 약간 밥물? 좀 더 진하게 우려야 되나? 심심하게 느껴질까요? 참 이상해요. 이 차를 3년째 마셔오고 있는데, 어, 전부 다 달랐던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달랐어요. 어떤 시기에는, 그래, 이 맛이 너무 좋다. 근데 어떤 시기에는, 이거 약간? 또 얼마 전에는 너무 맛있다가, 그래, 이 차가 이 맛이었어. 가 됐다가, 차의 컨디션과 나의 컨디션이 딱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차의 변화는 또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집안일 하다가 그 식사용 나이프를 잘못 만져가지고 쿡 베었고요. 손목은 제가 다 손 쓰는 일을 좋아하고 손목을 계속 쓰기 때문에 손목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목 보호대를 구입을 했는데 마더스 베이비예요. 저는 이게 색깔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찾아서 나름대로. 왜냐면
외출할 때도 쓸 것 같고 이래서. 근데 마더스 베이비라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육아는 몸이 쪼개지는 일이지 막 생각났어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몸으로 부딪히는 시기에 육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을 다 쓰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 뒤에는 몸보다는 마음을 더 쓰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이전에 잠깐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사춘기. 사춘기는 부모가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너무 많이 굴려야 돼. 네, 아까 그래도 약간 평소보다 심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지? 방금 단 거를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사실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곤 하는데요. 같이 곁들이는 것을 아주 선호하진 않아요. 서양 홍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중국차 같은 경우는 맛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빈속이니까 라면서 캐슈넛을 먹습니다. 그래도 정말 최근 나오는 책들을 보면 어떤 그 시대가 집중하고 있는 것, 문제시하는 것,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음, 그래도 정말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약간 갈등이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이 책도 작년 6월 15일이 일판일세인데, 제가 이 책은 7쇄예요.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완전히 옳아서가 아니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니까. 아직 읽지 않아서 완전히 옳다고도 못하고, 저는 어떤 것도 완전히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라서.
오히려 견과류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 거보다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마셔야겠지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시계를 흘끔흘끔 보고 있어요. 차판이 있는 자리에서는 시계가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는 시계가 보이거든요. 정말 놀라워. 잠깐 펼쳐서 그냥 아무 부분이나 입고 있는데 네, 빨리 읽어야겠어요. 여기까지만 마시고 사실 하루 종일 속이 좀 약간 불편했는데 조금 몸에 온기가 돌면서 편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녹화는 그만하겠지만 차는 더 마실 생각이고요. 이 차는 더 우러날 테고 이 차를 다 끝날 때까지 마시면 약간 불편했던 속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속이 불편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차가워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는 것이기도 해요. 몸이 차가운데 차를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지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와 그리고 맛, 이게 제가 차를 마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약간 소꿉놀이 같이 재밌기도 하고요. 네, 지금 마신 차는 2007년 만전 만님이었고요. 얘도 고수차라서 뭐 아주 많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주 편하고 열감도 꽤 많고 약간 구수하고 단맛이 있는데 여전히 차기도 약간 있어서 지금 마시는 시기인가? 얘를 결국은 한 편을 사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의 온갖 번민과 갈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